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아플 때 삼침 쓰면 낫습니다.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발목 염좌 치료 삼침법 함께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목 염좌의 경우는요, 간 정격과 어혈방을 같이 써야 합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발목 염좌의 염자는 비틀염, 꺾을 좌, 발목이 삐었다 또는 발목을 접질렸다. 이것이 발목 염좌. 발목 염좌는 발목을 이상한 방향으로 굴리거나 비틀거나 돌릴 때 발생하는 부상입니다. 이로 인해 발목뼈를 함께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직, 즉 인대에 단단한 띠가 늘어나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인대는 관절을 안정시켜 과도한 움직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목 염좌는 인대가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넘어서는 힘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발목 염좌는 발목 바깥쪽 인대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깥쪽 인대 손상, 대부분의 발목 염좌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물론 내측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을 보겠습니다. 통증, 압통 및 종창과 부종이 전형적인 증상으로 급성기에는 체중을 싣고 서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서 있을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어. 심한 손상의 경우 다치는 순간 인대가 끊어지는 파열음을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증상의 심한 정도가 반드시 손상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심한 손상으로 발목 관절 주변 인대가 파열이 되거나 관절에 탈구가 동반되는 경우 관절의 불완전성이 동반될 수 있으나 다친 직후에는 통증으로 인한 근육 경직으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초기에는 통증, 압통, 종창이 주 증상이며 부기가 가라앉으면서 멍이 발목 아래쪽으로 생기는 경과를 거친다. 골절 또는 다양한 관절 내 손상이 동반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도움말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 발목 염좌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 정격과 어혈방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발목이 뼈였는데 왜 어혈방을 써야 할까요? 먼저 삼두인 침구요결 제41장 혈중문에 소개되고 있는 삼두인의 임상경험례, 41장 혈중문의 임상경험례. 첫 번째, 한 남자가 취중에 무거운 짐을 싣다가 안고 넘어져서 가슴을 상한지라 태백태운을 포하고 곡지를 사하였더니 수도에 났더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싣다가 그만 그 짐을 안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그리고 갈비뼈 인대도 손상을 받았어요. 멍이 들고 숨만 쉬어도 아파. 해도 너무너무 아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삼두인은 어혈방을 적용해서 도와줬습니다. 이번에는 손목 염좌와 관련된 임상례, 손목 염좌 또는 골절과 관련된 임상례인데요. 한 남자가 나이 70여 세에 잘못 오른손이 골절되었으나 혈기가 쇠약하여 난침이 불가한지라. 나무를 깎아대어 졸라매고 태백태원을 포하고 곡지를 사하였더니 일도에 났더라. 그러니까 넘어져서 손을 이렇게 짚다가 골절이 됐든지 아니면 염좌가 생겼든지. 그런데 삼두인께서는 일단 깁스를 대줬어요. 나무를 깎아서 깁스를 대고 붕대로 감아주셨죠. 그런 다음에 어혈방을 쓰셨는데 일도에 쾌차하더라.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에 일도에 쾌차하더라 이 표현은 통증이 일단 진정되었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깁스를 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를 때까지 깁스를 계속 유지하라 라고 지도하셨을 거예요. 일도에 쾌차하더라. 여기에선 통증이 일단 멎었다, 경감이 됐다, 그걸 말한 것입니다. 나을 때까지 삼침 적용하는 겁니다. 서의적으로는 발목 염좌의 경우 라이스 요법을 씁니다. 라이스, 휴식, rest에서 R,
냉찜질, 아이싱에서 아이, 압박, 붕대를 감고 타이트하게 압박 붕대를 감아주는 것, 컴프레션의 C, 그리고 누울 때 다리에 베개를 대고 심장 높이보다 조금 올려놓는 것, 그리고 소염 진통제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지요. 여러분, 뇌 치료를 받으려면 서희치료 당장 중지, 이러한 한의학 탈레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선 서의학은 대체의학, 필요할 땐 대체요법도 쓰는 거예요. 삼침 쓰면서 여기 서의적인 요법도 적용해야 합니다. 어혈방은 임상예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러면 간정격은 만성 간질환의 힘줄 장애라는 논문에 보면 간정격을 적용해야 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성 간질환의 힘줄 장애 대만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는 논문에서는 결론, 평균적으로 만성 간질환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간질환 진단 후 39개월 후에 또는 이내에 힘줄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코호트 연구로 확인했다. 그런데요, 동의학에서는 간은 족구름풍 간 목경은 힘줄, 근육을 충원한다 했어요. 정상적인 간의 기능 중에는 근육의 항상성, 힘줄의 항상성 유지력, 그것도 포함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발목 염좌가 발생했을 땐 간의 힘줄 강화력을 증폭시켜 주는 거죠. 손상된 것, 복구, 이것도 정상적인 간 기능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간정격을 놓는데, 간정격은 음곡곡촌의 N극, 경고중복열에는 S극, 그리고 삼도님께서 어혈방에서 말씀하신 태백태운을 보하고, 즉 N극 부착하고 곡지 S극 붙이는 것. 왼쪽이 접질렸어요, 오른쪽에만. 오른쪽이 접질렸어요, 왼쪽에만. 반대쪽에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요법은 우리 몸에 이곳저곳에서 어디가 삐었다 하기라면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목 염좌뿐만 아니라 모든 염좌에도 간정격 어혈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서의치료는 서의치료대로 받으시면서 삼침 나을 때까지 꾸준히 적용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훌륭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